네, 뭐 내년도가 이제 바짝 타고 다음 주면 이제 2023년도인데 뭐 내년에 뭐 테마 내지는 뭐 시장의 관심 이런 쪽은 또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점이 됐죠. 자, 오늘은 그래 중국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양면성입니다. 중국 코로나 지금 하루에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모른다는데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 추산하기로는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일간 확진자가 3,700만 명?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3,7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루에 확진자 수가 레코드 하이일 때 신기록 경신할 때 400만 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중국은 뭐 인구 자체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몇 명이랍니까 중국의 인구가? 약 15억. 15억? 보통 약자가 붙죠. 네, 뭐 하여튼 예전에는 뭐 숨어 있는 8억 명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나오는 보도가 양갈래로 좀 나눠지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보복 관광 뭐 휴양지 활기를 띠면서 회복하고 있다. 방역을 안 하니까 이제 막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가 회복하는 데에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고 나쁜 재료는 아니고 중국 고위 관료도 경제는 최대 고비를 넘겼다. 내년에는 빠르게 호전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이제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자, 반면 코로나19 통계 발표도 중단을 해버렸죠. 저장성에는 하루 100만 명, 전체 성을 합치면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이에 대한 보도도 왕왕 나오고, 뭐 물론 가십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적으로는 감염 후에 폐렴이나 호흡 부진으로 숨진 사람만 집계를 한다고 발표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김영미 회장 한번 얘기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례 서비스도 중단을 해서 화장만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죠.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서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경제는 회복한다. 이게 하나의 줄거지고 두 번째는 계속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국내에도 지금 5만 명대죠.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뭐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하고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감염돼 보신 분들은 결코 이게 좋은 기억은 아니실 거예요. 그냥 감기처럼 가벼이 넘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질병이라서 내년에도 또 이런 코로나는 내지는 다른 질병은 계속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줄거지도 있지만 그쪽이 워낙 지난하고 어려운 길이니까 진단 헬스케어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시젠이나 뭐 대표적으로 진단 업체들 이런 쪽은 아니고 랩지노믹스 오늘 얘기했는데 뭐 잘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비공식 인터뷰를 한번 가졌는데 그 랩지노믹스를 인수한 루하피의 이종훈 대표랑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본 조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 주가는 이제 휘어가지고 뭐 수급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내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니 잘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쪽에 이제 클리어랩을 인수해서 클리어랩이라는 게 계속 궁금했었는데 미국 FDA 절차를 받은 클리어랩들이 있대요. 거기에 클리어랩을 인수하게 되면은 바로 직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타 질병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진단, 새로운 시대의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는 New Generation Sequencing 이 분야로 지금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하니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 말고도 또 많겠죠. 생각나는 대로 또 네. 진단 쪽 진단. 이 랩지노믹스가 사실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좀 누른 게요. 이게 이제 그 삼자배정 유증하고 전환사체 발행하는 거, 그게 이제 납입일이 자꾸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봤는데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룸을 자꾸 열어놨어요. 지금 한 200~300억 정도 룸이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국내 이제 뭐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다. 이게 내부 정보니까.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기를 좀 해줬던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헬릭 스미스 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워낙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이제 우리가 뉴스들을 이미지가?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또 연기되고 이러다가
또 엎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요런 이제 일말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초에 이제 12월 15일까지 이제 납입일이었던 게 이제 정정 공시를 통해서 다음 달 이제 1월 18일로 이제 변경이 좀 됐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납입이 되면 사실 이제 증자와 M&A와 관련된 이제 모든 이슈들은 이제 마무리 좀 되는 거기. 실제로 랩지노믹스로 이제 현금이 이제 납입이 되면 이제 다 끝나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루아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랩지노믹스 이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NGS 차세대 이제 연기서열 분석과 관련된 사업들을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으로도까지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유증과 이제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제 납입만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가 좀 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진단 쪽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유전자 이제 진단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기업들 분명히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캐시도 있고 이익도 나고 있고 네. 잘 된대요. 그래갖고 뭐 사업성이 4분기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된다고 하니 뭐 네. 물론 제가 재무제표까지 가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네. 특히나 이제 이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이제 벌다 보니까 그 이제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도 봤지만 자꾸 이걸 회사에 몇 천억을 이렇게 자꾸 유보시키고 하다 보면 뭔가 또 내부 통제와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한 이제 적합한 이제 투자 대상들을 막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랩지노믹스도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M&A와 관련된 이제 큰 손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는 저는 이제 오히려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 경제가 우리 세계 경제 침체의 뎁스 네. 얼마나 이제 좀 깊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생길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요건 이제 거쳐가야 되는 이제 통과 의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내년 봄쯤 되면 내년 한 3월쯤 되면 정말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시 이제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이제 수요를 좀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화장품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운업종 요즘에 이제 HMM이 워낙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해운업종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와 관련된 기업들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 때 분명히 이제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리오프닝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방역 체계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뭐 좀 해외에서도 이제 좀 호평을 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이제 보건과 이제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이제 좀 선진국 바이올에 이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백신 수급이라든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차질 없이 다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에 대한 이제 부족 그리고 이제 병상 부족에 대한 이슈, 면역 증강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이런 것도 이제 도입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좀 된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관련된 종목으로 진단 키트 기업 중에서는 랩지노믹스하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또 중국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정정 공시를 통해서 11월 달에 이제 500억 정도 규모였던 게 12월 달에 이제 2천억 정도 규모로 상향 조정이 좀 됐거든요. 중국에 이제 어찌 보면 그 조달청, 국방부 산하의 이제 조달청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기관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엑세스바이오가 미국의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진단 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이제 65%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어서 미국 이제 국가기관 쪽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부강약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대원제약. 뭐 네.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니까 대원제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이제 제주항공, 중국 쪽 이제 노선 비중이 가장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LCC이기 때문에 제주항공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개 또 풀어놨네, 보따리를. 하여튼 진단 분야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이 질병과의 사투는 뭐 영원한 인류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면요 다 좋지만 네. 하도 질병이 별희한한 것들이 뭐 많아가지고. 네. 네, 미국은 요 근래 그 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아요. 헬스케어 네, 쪽이 네, 네, 네.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제가 랩지노믹스의 탄력이 왜 못 살아나냐고 좀 봤더니 미국 진단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긴 하네요. 미국 진단 기업들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서 조금 부진하긴 한데 이 클리아랩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특히나 이제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프라이드에 사는 월스트리트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 피 한 방울? 네네 테라노스. 네, 테라노스. 그것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철저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이 굉장히 높죠. 이게 뭐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게 드롭 아웃이라는 영화로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제 뭐 제2의 그 저기 스티브 잡스다 여성 스티브 여자 뭐, 스티브 예, 잡스로 뭐 이런 유명했죠. 것까지 뭐 거의 이제 노벨상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미국의 황우석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돼버렸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랩지목스 이제 뭐 시작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도 진단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좀 탄력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뭐 납입 완료까지 다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제반이 이제 완벽히 갖춰진다면 뭐 그때 좀 속도를 좀 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봐지고 대신 뭐 6,000원 정도는 뭐 지켜주고는 있으니까 뭐 그 가격 주변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모아가는 이제 이런 시각도 뭐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저는 뭐 중국에 대한 코로나를 바라보신다면 그냥 이렇게 딱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리오프닝으로 가겠다.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시고 중국의 현재 코로나 스코어에 따라서 수혜 기업을 찾겠다라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 좀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제 국내의 그 생명 연장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뭐 네. 메디아나 뭐 메가 ICS 뭐 이런 종목들 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뭐 RP바이오를 RP바이오 했잖아요. 또 감기약 뭐 연질 네. 캡슐부터 해서 했는데 그렇죠. 뭐 그냥 다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맥이 없고. 저는 리오프닝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쪽에 조금 더 좀 비중을 둬서 좀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예. 뭐 1월 되면 또 뭐 뭐 바이오 컨퍼런스도 있고 또 뭐 CES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워낙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재료고 그게 좀 풀려 나온 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쪽을 조금 더 좋은 시각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뭐 이렇게 데이터 제가 쭉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 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톡신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톡신? 네. 어. 그래서 메디톡스, 뭐 휴메딕스, 휴젤 뭐 이런 아, 종목들. 오히려 리오프닝 좀 마스크를 네, 네. 벗는다 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죠. 이거는 어떤 쪽으로 볼 것인가. 근데 저는 리오프닝 쪽을 역시 데이터가 나오는 데이터를 믿고 이쪽을 좀 보는 시각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빠른 그런 확장세가 나오고 있는 톡신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메디톡스 이렇게 메디톡스. 붙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중국 이슈와 그다음에 뭐 내년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진단 업체인 랩지노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톡스 정유미 차장, 네. 김현미 매니저는 저는 진단업체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